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을 도와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 이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헤드헌터에서 가끔 신입분들도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이제 열심히 잡 땡땡이나 인 땡땡 이런 곳에다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뿌려놨다고 하면 헤드헌터라는 사람한테 어디 소속 헤드헌터입니다, 누구 상무입니다, 누구 이사입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뭐지 이 사람들은? 우와, 나 대박인가? 나 이 회사 그냥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이 회사 좋은 회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그 헤드헌터들이 보통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을 써서 보내주는데 보통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주시죠. 그래서 헤드헌터가 도대체 뭐지? 왜 나한테 연락을 하지? 나를 뭐로 알고? 그래서 오늘 헤드헌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헤드헌터의 사전적 정의부터 알아보면요. 내 땡땡 지식백과에 헤드헌터라는 게 결국에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 임원이나 첨단 기술자, 과학자 등 고급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여기서 되게 핵심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최고 경영자, 첨단 기술자, 과학자,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시장에서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CEO를 해봤던 사람, 첨단 기술에 대한 특정 첨단 기술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흔하지 않아요, 시장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해서 나한테 연락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한 또는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한, 나는 그냥 취준생인데 갑자기 나한테 이런 연락을? 그러니까 나는 CEO도 아니고 첨단과학 기술자도 아니야. 응, 일단 제끼고.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살짝 보면, 자, 기업이나 기관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죠? 보통 한국에 있는 헤드헌터 기업들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통상 연봉의 한 10에서 20%? 진짜 세게 부르는 데는 30%까지도 부르는 데가 있어요. 연봉의 3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연봉에 한 4천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가면 그거에 한 30%.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번에 그러니까 매일 몇 번 보내고 인사팀이랑 몇 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대가로는 꽤 큰 돈이란 말이에요. 물론 헤드헌터가 그렇다고 해서 쉽게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어려워요.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목적이구나 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이 회사에다가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수수료를 받아가려는 거구나. 이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헤드헌터 땅 파서 장사합니까? 인사팀이 하는 일들의 일부를 헤드헌터가 가져가서 그걸 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정당한 경제 활동이고요. 당연히 그런 거를 해주는 전문적인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세계적인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 왜 신입한테 헤드헌터가 접근하는지, 그죠?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신입한테 헤드헌터가 접근할까? 신입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원자핵공학과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2개인가 3개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잖아. 원자핵공학과를 나온 사람을 원자력발전소에서 찾아. 근데, 우리가 인사팀이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 찾을 수가 없어. 헤드헌터한테 연락을 하는 거지. 원자력공학과 나온 애들 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좀 찾아줘. 그럼 이 사람들은 막 젖은 수를 써서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를 하던 이메일을 보내던 해서 찾아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막 추려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으로 이 기업에 이 사람들이 맞을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은 성공불이거든. 성공불. 이 사람들은 실제로 취직을 시켜줘야지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막 회사에서 이런 애를 왜 데리고 오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기토를 놔버리면 안녕 하고 거절해버리면 돈을 못 받아. 자기 것들도 돈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그럴듯하게 좀 그툴만한 애들을 추려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보통은 이런 거예요. 중소기업. 근데 특히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지금 같은 불황, 심지어 이제 불황 이전에 취업난이 굉장히 심하게 길게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회사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자가 거의 없어요. 지원자가 거의 없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그 유튜브에 있는 드라마 중에 이제 백조소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지원자 달성 3명 막 이렇게 이런단 말이야. 네?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공고도 돈을 내서 하거든요.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뭐 잡땡땡 뭐 임땡땡에다가 우리 회사 공고를 내려고 그러면 그것도 돈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계속 연장을 해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혼란 3명 오고 막 6개월 동안 계속 공고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예를 들면 근데 1년을 내가 공고를 때렸는데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다들 막 삼성, LG, 현대 이런 데만 쓰고 아무도 안 오려고 그래. 그러면은 헤드헌터를 써서라도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일이 돌아가야 우리도 돈을 버는데 우리 기업들도 돈을 버는데 그래서 헤드헌터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기업들이 별거 아니니까 이게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구나. 일단은 전제 조건은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면 그게 어느 정도는 맞다. 근데 이게 꼭 경계해야 되는 많은 상황이냐.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마존 옛날에 사진 보셨어요? 여기 이렇게 아마존이라고 손으로 써가지고 막 붙어있고 제프 베조스가 지금 세계 1위 부자라면서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 아마존 손으로 써가지고 그 창업했을 때. 그럼 아마존에서 맨 처음에 헤드헌터 써가지고 뽑은 직원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물론 그건 알기는 되게 힘들지만. 그죠? 그래서 헤드헌터를 다시 요약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헤드헌터는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는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막 여기저기 뿌려대는 물론 그렇게 하는 방식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솔직히 자기들도 피곤해. 왜냐면 그것도 일일이 또 그 리플라이 해야 되고 그거 다 대응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입장에서도. 뭐 예를 들면 난감할 거 아니야. 그럼 막 자기가 연락을 했는데 막 지원서 냈는데 떨어졌어요. 이래 얘기 메일 쓰는 거 자체도 귀찮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죠? 딱 뿌리면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될 만한 사람들을 뽑는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소기업이나 중기업 중에서 괜찮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달라요. 괜찮은 회사일 수도 있고 자기들한테 더 많이 떨어지는 회사일 수도 있어. 그런 회사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중매쟁이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것이 헤드헌터이고 그리고 이게 본인의 이제 이렇게 딱 연락이 왔을 때 기준이 딱 그거야. 본인의 커리어에 괜찮아. 내가 이 분야에서는 좀 해보고 싶었어. 예를 들면 어떤 유튜버가 저는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유튜버가 뭔가 사람을 뽑는데 안 돼가지고 헤드헌터를 썼어요. 헤드헌터를 썼는데 내가 뭐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조건이 나쁘지도 않아. 그러면은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다못해 거기 가가지고 면접이랑 이력서 쓰는 연습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뭐 예를 들면 내 커리어랑 영 안 맞아. 이거는 내가 아무리 절박해도 이건 좀 말이 안 돼. 나는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용접 기술 있어. 그래서 나는 용접에 거의 용접 예전에 뭐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용접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용접을 잠깐 한 10초 정도 해봤는데 진짜 졸라 어려워요. 진짜 졸라 어려워요. 그 예전에 그 어떤 학원 강사분이 뭐 가서 찡 한다고 하는데 찡 하면은 호주 가서 찡 하면은 연봉이 1억이 그냥 넘어요. 그게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뭐 돈을 엄청 벌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얼굴빨로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용접 기술 있고 난 진짜 용접공으로서 거의 끝판 레벨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전혀 상관없는 막 예를 들면 뭐 기계 쪽을 다루긴 하는데 용접을 할 일은 전혀 없는 기계 오퍼레이터를 시키려고 그래.
이러면은 나랑 상관이 전혀 없는 거지. 그럼 내가 아무리 절박을 하더라도 솔직히 그렇게 되면 시간만 날리는 거야, 시간만 계속. 그러니까 연봉이 많이 줄 것도 아니잖아요. 연봉을 굉장히 많이 주면은, 나 기계 오퍼레이션, 나도 솔직히 지금 연봉 많이 주면 기계 오퍼레이션 할래. 머리 쓸 필요도 없고, 골치 쓸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 조금 주면서 막, 내 커리어랑도 안 맞아. 그러면은, 볼 거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만, 뭐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메일 보내면 돼요. 네? 오늘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헤드헌터한테 연락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신입인데 나한테 연락 오지? 오늘 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그래서 얘네들이 연락을 하는 거구나. 라는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성공을 항상 기원하는 리얼취업 스타 이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